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심여사 세상의 심심여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가을에 상견례나 결혼식 하객룩 복장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MC 상품으로 여러분한테 제안해 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소 어두운 느낌의 코트지만 키가 크시고 사이즈를 크게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적절히 컬러감을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믹스해 가면서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어떤 위험이나 또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가미할 수 있는 톤 다운된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가 좀 작으시면서 체격이 왜소한 분들은 이렇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원피스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밝은 숄 같은 걸 하나 딱 두르고 나가셔도 괜찮겠고요.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단정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키가 크시고 마른 체형이라면 이런 복장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겠죠? 한 단계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로서 팬츠와 같이 입어줘도 상당히 멋스럽고 원피스와 코디를 해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가을엔 필수 아이템입니다. 감성 무드의 가을 모직 재킷입니다. 길이감이 이제 많이 짧아졌죠. 소재가 다소 톡톡해서 늦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킷입니다. 굉장히 가을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진한 갈색입니다. 싱글 버튼의 체크 재킷입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 바지와 같이 세트로 입어줘도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정장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코디해서 입혀봤습니다. 니트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밝은 컬러 톤으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인 것 같아요. 체크 차이너 재킷이 튀어 보이지 않으면서 무난함, 단정함, 우아함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오픈하지 않고 깔끔하게 채워서 이렇게 입으셔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입니다. 체크 아우터를 가볍게 걸쳤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해서 어떤 장소에 입고 가셔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 그러면서 격식 느껴지지 않지만 차분하고 정장 느낌이 어느 정도 감도는 그런 아주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재킷은 플리츠 스커트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날씬하게 보이시려면 네이비 계열도 괜찮지만 또 부드럽게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의 플리츠 스커트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코디를 해 봤습니다. 보수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스타일, 유행과 아무 상관없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기본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에 뭐 짧은 재킷을 걸치든 트렌치 코트를 걸치든 참 안에 이너로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장, 하객, 또 상견례 복장 다 적당하지 않을까요? 가을에 입기 좋은 트렌치 코트죠. 정장처럼 입기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싱글 버튼에 다소 딱딱한 체크 자켓과 안에 입은 여성스러운 원피스가 둘이 같이 코디가 됐을 때 상당히 조금 정장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허리가 다소 굵으시고 몸에 열이 많이 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9월이나 10월 달에도 위에 뭘 걸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냥 하나만 입어도 해결이 되도록 이런 브라우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붉은색은 사실 엄마들이 혈색이 돌아 보이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승사자 블랙 컬러입니다. 올 블랙을 사실 상견례 자리에 좀 어떨까 싶지만 사실 여기에 진주 목걸이 같은 걸 딱 하시고 깔끔하게 귀걸이도 진주 귀걸이 통일해서 가방만 조금 밝게 들어주신다면 엄청나게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차림입니다. 사실 여성들한테 결혼식이나 상견례 자리에 가장 신경 안 쓰고 코디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템이 원피스인 것 같아요. 원피스 하나 잘 고르면 정말 여러모로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한 다크 브라운 계열의 팬츠와 밝은 베이지 톤의 자켓입니다. 가장 가을에 입기 좋고 온화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정장입니다. 엄마들 체형을 커버시켜 줄 수 있는 약간의 어떤 A라인 스타일인데요. 막상 마네킹이 입는 것보다 엄마들이 입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견례 옷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결혼식 문화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세계 각국의 결혼식 문화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나라 제가 여러분한테 다 아실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새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찍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은 모든 결혼식의 모든 절차라든지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 모든 그 예식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랑 신부가 다 알아서 한답니다. 그리고 어, 웨딩홀이나 뭐 이런 그 특별하게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회나 아니면 집 앞에 어떤 예쁜 정원이나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풍습은요. 어,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문 밖으로 나오면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쌀알을 신랑 신부한테 던진답니다. 이제 다산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프랑스는 결혼 당일 보통 신랑 신부에게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우리나라처럼 신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오잖아요. 근데 신랑은 엄마의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한답니다. 독일은 하객들이 각자의 집에서 쓰던 아주 오래된 접시, 조금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접시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각자의 이제 신랑 신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 접시에 쓴답니다. 그래서 그 접시를 신랑 신부 앞에서 접시를 깬답니다. 한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화이지만 이런 의식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네요. 근데 그 많은 깨진 접시들을 치우는 건 다 신랑 몫이랍니다. 영국은 결혼식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치러지는 편이랍니다. 결혼식장에 꽃을 상당히 많이 장식을 해서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하객들은 전부 모자를 쓰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축의금이 없는 대신에 신혼 부부들한테 필요한 선물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될 때 결혼 선물로 아몬드 5알을 준다고 하네요. 설탕을 많이 묻힌 그런 아몬드를 선물로 주는데 그게 건강, 정절, 행복, 장수 이런 걸 의미를 한답니다. 그러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 나라와 좀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절이나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네요. 결혼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시험에 합격 못하면 유산 상속이나 그 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네요. 그거 참 괜찮지 않나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던 저한테 딱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이 뭔지를 알고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받고 결혼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요, 90% 이상이 중매 결혼을 한답니다. 그것도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청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네요. 인도의 결혼식은 사실 부와
그리고 신분 과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지고 3일 동안 축제를 계속 한답니다. 결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신랑이 이렇게 타고 다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부 측에서 마련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날 신부가 맨디라는 그 풍습이 있는데 이 팔과 다리 이런데 그 인도 특유의 이렇게 문양 우리가 보는 그 문신같이 그렇게 그런 문양을 이 팔과 다리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얼룩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면 그 무늬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면 신랑과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중국은요, 보통 그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만 요즘 신부들이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면은 많이 이혼을 한다고 흰 드레스를 좀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사람들은 전통 그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많이 결혼을 한다네요. 굉장히 좀 성대하게 치르려고 중국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요. 또 신부가 결혼식 날 옷을 최소 3번 이상을 갈아입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식은 이제 신랑이 아침에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사는 아예 없고요. 그 결혼 증인인 사람이 결혼 증명서를 낭독을 하면 어 혼인이 성사가 된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 날은 숫자가 9가 들어간 날이 굉장히 결혼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해서 결혼식이 보통 9자가 들어간 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축의금은 홍바오라고 하는 그 붉은색 봉투 안에다가 짝수로 맞추어서 축의금을 준다고 하네요. 한국도 참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어떻게 보면 결혼식 신랑 신부가 떠나도 그 집은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며칠을 자고 가기도 하고, 또 패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패백이 사실 신부가 신랑 부모한테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절을 한복을 입고 절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패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결혼식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식도 그 비싼 돈 내고 웨딩홀을 빌려서 그렇게 예쁘게 며칠을 마사지를 받고 아주 화장을 정성 들여서 하고 이렇게 그 하루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사실 어떤 뭐 축제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식도 빨리 끝나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이제 신랑 신부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가족들 사진 찍는 시간이 돼버리면 다들 식당으로 몰려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문화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한국의 어떤 결혼식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스몰 웨딩을 외치기도 하고 나름 그 진행 과정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개성껏 준비를 하기도 하던데요. 조금씩 바뀌어가서 좀